예. 반갑습니다. 저는 강호남이라고 하고요. 한 60분 정도 힘드시겠지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질의응답으로 한 30분인데 20분만 하는 센스를 좀 발휘해 주시면 오늘 점심을 일찍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기 이거 전체 화면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잘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아닌가? 다섯 가지로 가고요. 제가 저 유머는 좀 약하지만 진행은 좀 빨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이렇게 진지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나와요. 제가 아마 여러분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했다는 게 이 소위 이제 돈, 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희망이 있다, 좋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디어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스틸컷이 아니고 그 하나의 길게 이어지는 영상 같은 거다. 인생은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혹시 이 책 보신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자, 사람이 걸어가면 이제 거의 마지막에 그 상중하가 돼요. 많이 아시죠? 주변에서 많이 보시고.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중간에 뭐가 상중하를 결정하냐. 뭐 우발적인 사건도 있고, 아니면 뭐 엄청난 노력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무리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도 없는 환경을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의 주제는 돈입니다. 사실은 이제 성공하고 싶다기보다는 불안감을 없애고 싶다가 주된 테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조언은 많지만 사실 나랑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왜? 고민을 해보면 성공하신 분들은 나랑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뛰어나고 너무 천재적이고 너무 어떤 시기를 잘 만났고 도전이 너무 과감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도전까지는 할 생각은 없는데 여러분들 혹시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도전 뭔지 알죠? 과감하게 창업하고 투자도 막 멋지게 하고. 안 됩니다. 그러면 나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오래 다니면서 잘할 수 있냐, 이제 이게 궁금한데 이제 모든 직장인들의 고민이죠. 제가 아는 어떤 회사 사장님은 그 회사가 그래도 그 건축 기술 쪽에서는 좀 괜찮은 회사인데 물어본대요. 요즘에 그거 있어서 정부 지원이 있어서 5년 근속하면 뭐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겠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안 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당신과 5년 동안 미래를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5달 뒤에 미래도 모르는데 5년을 약속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라는 게 요즘 세태다. 근데 요즘 세태냐? 저도 그랬어요. 저도 5년 동안 쉬운 일은 아니죠. 자, 비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과정을 보자라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그 관점을 넓히자. 그 다음에 관점을 넓히고 범위를 넓히자. 삶으로 풀어내자. 이런 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되고 경제적 자유가 우리가 이 돈을 쫓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좀 해야 되는데.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어요. 뭐냐면 10%
10% 정도만 들어가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90%다 우리는. 근데 저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냥 인생의 조언 중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 딱 들어갔어요. 어떤 산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위 10%입니까? 하위 10%입니까? 중위 50%. 그렇게 뛰어나세요? 중위. 중이 안 되고 반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신입사원으로 어디 들어갔다 다시 여쭤볼게요. 상위 10%입니까? 하위 10%입니까? 하위 10%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위에서 20%다 그러면은 거기서 몇 년 근속하신 바로 위에 선배님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우리는 사실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위 10%에서 상위 10%로 가는 게 일반적인 경로 설정의 그 흐름인데 부도 똑같다라고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의 라이프 사이클 로드맵을 만들자. 저 말은 다 이해되시죠? 라이프 사이클 로드맵. 여기서도 라이프 사이클 얘기 많이 하시죠? 예. 공학 베이스시죠? 공학이라기보다는 이과 출신들이 이과면 이제 정통 과학 예. 하시는 분들이세요. 멋지십니다. 저도 물리학과 가고 싶었는데. 자, 저는 저기 깨알처럼 쓰여 있지만 이게 제가 했던 건물이에요. 세종시에 가면 있어요. 네. 어떻게 아세요? 거기 사세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저기 본 가시면 거기 집안 대대로. 그러세요. 저도 그쪽에 연고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저쪽으로 연고가 있어요. 이게 톰 메인이라고 그 미국이 되게 저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좀 설계비도 많이 쓰고 저러면 안 됐었는데 공사비를 많이 들였습니다. 원래 저기서 돈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많이 못 벌었어요. 저기 메가박스 들어오고 그 다음에 W몰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운영이 좀 그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좀 안 됐어요. 원래 정통 상업시설로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그 정부기관 들어오는 오피스 좀 있고 아시죠? 이거 초대 현장 소장이 저예요. 저는 엔지니어이자 디벨로퍼이기 때문에 인허가도 제가 받았고 그 다음에 저기 현장 개설할 때도 제가 했어요. 스크림프 부장이나 있었으니까. 네. 제가 저 건물에서 공헌을 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간에 도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동이 2개거든요.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팠어요. 원래 그 허가가 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거는 제가 협상해서 받아냈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 안에 뭐 여러 가지 편의성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받아낸 게 실적입니다. 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뭘 하실 건가요? 뭘 하실 건가요? 모양이 영어 퀸.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전제로 뭘 할 건가? 일을 해야죠. 일. 네.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나는 뭘 할 건가를 보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여러분이 이 업계에서 이 활동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건설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제조에 있는 사람이나 사실 하루를 보내는 건 비슷해요. 어떤 정해진 패턴이 있고 약간 루틴에 맞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내가 이 일을 하는 건가? 내가 이 일을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뭘 하는 거지?
라는 고민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던 대로 해야죠. 어디로 가야 될까?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지는 이쪽으로 가봐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팀장님이시죠? 아 그렇게 나이 들어 보여요? 아니 왜냐면 말카. 팀장님한테 수준 낮은 질문 드리면 팀장 한번 뽑아 알아맞혀 보십시오. 팀장 한번 여기서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으니까. 팀장 한번 찍어봐 주세요 한번. 아닙니다. 위험한 도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시대는 언제? 이거는 되게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내 시대는 언제냐? 그러니까 내 시대가 꼭 20대냐, 30대냐, 40대냐, 50대냐를 우리 전무님의 시대인가요? 요즘에?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질문은 경영에서 보면 전략입니다. 전략. how. 그러면은 where는 뭐예요? 다시. 자, how는 전략이에요. where는 뭐겠습니까? 목표죠. 목표예요. 목표. 자, 그 다음에 Y가 나와요. Y. Y는 뭐예요? Y는 사명이에요. 사명. 이유. 그러니까 비전하고 사명이 약간 다른데 사명은 나는 이롭게 하겠다. 나는 뭐에 대해서 공헌하겠다라고 할 때 그게 이유가 되니까 내가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활동도 하고 돈도 벌고 인간관계도 갖고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Y. 제가 책에서 했던 얘기 중에 그게 있어요. 가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가족은 목표입니까? 이유입니까? 이유인 경우가 많죠. 그럼 여러분들은 가족을 만드셔야 돼요? 아니면 안 만드셔도 약간 결혼관 쪽으로 흐르는데 부질없다. 이유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멀리 가는 데 도움돼요. 멀리 가는 데. 스킬적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좀 느려지는 면이 있는데 멀리 가는 데 도움이 돼요. 웰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제가 억지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 지내다 보면 저 친구는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주변에 예. 그 첫 줄에 앉으신 남자분. 아 저요? 해봤습니다. 해봤죠. 그러니까 살짝 좀 기분 나쁘잖아요. 저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좀 못했던 것 같고 운동도 좀 그렇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센스도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왜 나보다 돈을 잘 벌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스킬, 그 엔지니어적인 거에 가깝다라는 발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성공학 책에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깊은 지식과 도덕과 어떤 인격과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순간에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는 요령을 아느냐 또는 내가 그걸 구동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거든요. 부자를 볼게요. 부자가 얼마라고 있습니까? 이거 이거 되는구나. 이거는 누가 국민은행에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냐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서울 부자는 얼마일까요? 서울 부자 비슷한데 그냥 한번 딱 때려보세요. 서울 부자 300. 아니에요. 50, 100.
좀 비슷합니다. 서울 부자는 67억이래요. 67억.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적으로 부자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옛날이라는 거는 아마 한 15년 정도? 제가 옆에서 바로 들었어요. 막 선배들이 막 떠들어. 야, 요즘에 20억 있으면 부자래. 야, 너